정말 우리 숨은 고수를 찾아서 네. 우리가 발굴하는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은 보험 음. 보험 만약에 혹시 뭐 이거 가입해라 이런 얘기하면 저는 바로 그때 방송 끊겠습니다. 왜냐면 정프로는 사실 네. 보험 가입 안 했잖아요. 정프로 약간 좀 보험을 조금 별로. 굳이 필요한가? 네, 그래서 저는 실비도 안 들었거든요. 그래요. 네, 아주 좋은 먹잇감이네요. 그래서 많이 나한테 뭐 가입하라 이런 얘기. 아니 저분들은 네. 다짜고짜 처음부터 가입하라고 안 해요. 아 살살 꼬시나? 처음에 이제 친구하자 그래가지고 아. 몇 번 이제 좀 친근하게 다가갑니다. 자 어떤 분인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 알기 초특급의 보험 알기 대표 이희강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보호망 초특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름부터 초특급 자체가. 아 느낌 안 좋아. 아니 뭐 저는 아무리 얘기하셔도 네. 가끔 이제 보험 가입 권유 전화 받잖아요. 네. 자주 받죠. 예, 제 친절하게 말씀드립니다. 뭐 제가 전화 받는 건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뭐 선생님 말씀 듣는 거 다 좋은데 아무리 말씀하셔도 제가 가입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요. 괜찮으시면 뭐 말씀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끊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럼 이제 그래도 혹시 하나 해서 전화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네.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건 아니죠. 오늘 해주실 말씀이.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신데 지금까지 이제 보험 영업이 이제 그런 식대로 이제 진행이 됐었으니까 네. 그렇게 진행할 것 같았으면 이 자리에 오지 않았었겠죠, 제가. 예. 우리 정프로님이 뭐 남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분이니까 네. 그건 맞아요. 무서워서라도 아마 안 왔을 겁니다. 네. 오늘 내용의 주제는 뭡니까? 뭐 보험 뭐 영업 안 당하는 법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은 근데 보험이 뭐 전부 다 뭐 불필요한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필요한 필요한 것도 있죠. 보험도 분명히 많이 있는데 없어. 네. 뭔데? 아, 필요한 거이 뭐야? 그거 뭐 저쪽이 말씀해 주신 특급 초특급이라잖아요. 네. 네, 정프로님은 말씀 안 드릴 거는 제가 좀 알고 네, 있었는데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프로님한테는 필요 없을 수는 있지만 다른 분들한테는 필요 있을 수 있는 보험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꼭 필요한 보험이라면은 가입하는 거는 맞는데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처럼 설득시켜서 가입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나쁜 보험입니다. 네,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뭐 출연을 하게 된 거고요. 네. 제가 뭐 유튜브에서 라이브를 2016년도부터 진행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또 이 보험계에 있어서는 내공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차근차근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오늘 그 왔으니까. 얘기 이제 해주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쁜 보험이 뭐냐? 네. 좋은 보험은 얘기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쁜 보험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맞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3프로TV 앱을 통해서 계속 투표를 좀 받고 있으니까요. 들으시다가 이거는 아니다 싶으시면 바로 영업 멘트가 슬슬 나온다 이러면 바로 그냥 노를 눌러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이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보험료. 사실 이게 가랑비에 어쩌는지 모른다고 그래. 하나하나 두 개 가입했다가 네. 이거 엄청 많이 나가거든요. 나가는 네. 보험료를 틀어막는 게 더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야, 음. 내가 그래도 보험 들어갔고 이거 저 실비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야, 이렇게 뭐 6만 원, 7만 원씩 이렇게 받았네. 요거 생각 기쁘다고 하시지만 네네. 평소에 낸 몇십만 원을 생각을 안 하셔. 내는 게 더 많죠. 그러니까 막 이건 내가 꽁돈 받는 거 같지. 평소에 내 월급에서 2만 원, 3만 원 계속 빠져나가는 생각을 안 하신다니까. 그거 난 답답합니다. 매달 병원 가면 나는 뭐 그 이해해. 매달 병원 가서 매달 그렇게 저 돈 받는 거면 오케이.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아유, 네. 얼마든지 네. 하십시오. 네, 제가 이제 한 3분에서 한 5분에 걸쳐서 짤막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00년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이 보험회사였지만 보험은 아는 지인이나 연고가 없으면 오랫동안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좌절하고 있었던 찰나. 어제 원고 써놓으셨습니까? 좀 길어야 돼서 죄송한데 기자회견이 아닙니다. 여기가 지금. 아니 갑자기 원고 읽으세요. 그걸 또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를 하셨으니까 들어는 준비하라고 보죠. 해서. 알겠습니다. 네. 네. 좀 이렇게 약간 좀 지루해도 잠깐만요. 네, 네, 잠깐만 네. 한번 참고 들어보겠습니다.
좌절하고 있었던 찰나 네이버 최초로 보험 카페를 개설하여 떼돈을 벌었습니다. 떼돈을. 당시만 하더라도 네이버 카페는 다음 카페를 베끼는 수준이었고 가입자 네. 또한 미미하였으나 네이버가 갑자기 지식 검색으로 떡상하기 시작하면서 몇 년 만에 다음의 이용자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는다고 생각 없이 카페를 개설했는데 밀려드는 계약에 잠을 못 잘 지경이었으니 어느 정도로 많은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아실 겁니다. 그러던 중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더 들으시면 재밌습니다. 예. 더 들으면 재밌습니다. 근데 우리가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저게 어차피 투표에 따라서 냉정하게 움직이는 거니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계약을 소화할 수 없어 설계사를 증원하였고 증원된 설계사들에게 카페의 모든 노하우를 알려주었으나 빠르면 한 달, 늦어도 3달 안에 나가서 똑같은 카페를 만들어 서로 경쟁하는 관계로 변질된 것입니다. 200여 명 정도를 증원하였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카페를 개설하기 위해 퇴사하였습니다. 시리에 빠져 5년 정도 보험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경쟁에 밀렸네. 네, 밀린 것보다도 이제 빡쳐가지고요. 어. 네. 5년 동안 보험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험 영업이라는 게 아는 지인과 연구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카페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설계사들로 하여금 보험 영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입사한 사람들은 네. 노하우만 얻고 퇴사하여 보험 영업에 대한 회의가 밀려왔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벌써 가입하겠다는 분이 생겨나고 있어요. 큰일 났네. 아, 여러분 참 쉽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유튜브가 2016년에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하여 저도 채널을 개설하면서 그동안의 노하우를 발판 삼아 녹화 방송이 아닌 라이브 생방송을 시작하였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본인 구독자, 초특급 구독자 한 명으로 시작하였지만 보험에 대한 그릇된 정보로 말미암아 잘못 가입한 보험, 가입하지 말아야 할 보험에 대해 까발려주니까 계약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분석해달라고 하루에도 수백 건씩 상담 의뢰를 하였습니다. 네. 그러나 가입한 보장 내역을 보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불필요한 보험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는 지인이 보험 설계사라는 이유로 얼굴을 들이밀어 가입해준 보험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 없었고 보험 설계사도 계약 체결이 목적인 부분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보장에 역시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 더 이상 얼굴을 보고 가입해 줄 때가 아닙니다. 주식은 투자 성과에 따라 돈을 벌 수도 잃을 수도 있지만 보험은 적게는 20년, 많게는 40에서 50년 동안 올라가는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하므로 잘못 가입하면 수억 원씩 날리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잘못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대해 속 시원히 까발려 드릴 수 있도록 방송 출연을 결심하게 됐고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재밌는 꿀팁들이 많으니까 반대표 누르지 마시고 찬성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총선 나왔어요. 이상 초특급이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기호 1번 초특급. 자, 현재 지금 저 화면에 좌하단 쪽에 보면 이렇게 네모칸 같은 게 쭉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현재 찬성 반대 그 투표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1%의 찬성 그리고 9% 정도의 반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9%가 있네요. 네. 9%마저도 마음이 용서가 안 돼. 불편합니다. 불편해. 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하네요. 이제 8%로 줄었습니다. 줄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계속 반영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뭐 네. 60% 넘었으니까 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되 네. 안 좋은 보험, 나쁜 보험 네. 이거 도대체 뭡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험 상품 중에는 사실 까놓고 얘기했을 때 나쁜 보험이라는 거는 없어요. 뭐야? 왜냐하면 나쁜 보험을 네. 판매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안 맞는 거? 그렇죠. 네. 본인에게 맞지 않는 상품을 어떠한 강요에 의해서 가입한다 그러면 그거는 나쁜 보험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상품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많이 가입하는 이제 종신보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종신보험. 종신보험은 사람이 한 번은 사망을 하기 때문에 100% 지급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쁜 보험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왜? 사람은 한 번은 죽는 게 맞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나이가 무슨 뭐 17, 18 먹은 자녀들한테 사망보험금이 1억이나 2억씩 들어가 있는 종신보험을 가입을 시킨다 그러면 이거는 나쁜 보험이에요. 왜냐하면 걔는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많이 있고 물론 중간에 어떠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사망할 가능성은 물론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에 비하면 그 가능성은 현격히 낮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보험금을 이빠이 때려 넣어가지고 종신보험이라든가 CI보험을 가입을 시키게 된다 CI는 그러면 뭐예요? CI는 사망보험금을 미리 선지급해서 땡겨주는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사망해야만 나오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망은 하지 않았으나 좀 있으면 이제 돌아가실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도 무조건 종신보험은 사망 확정이 돼야 지급을 하다 보니까 CI보험은 크리티컬 이니스라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로 죽지 않아도 CI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질병에 해당이 되거나 거의 죽을 중대한 때. 수술에 해당이 되면 사망보험금을 50에서 80%를 땡겨주는 게 CI보험이에요. 디스카운트해서 미리. 네, 미리 이제 사망보험을 미리 선지급을 해주는 건데 어찌됐건 종신보험이나 CI보험이나 사망보험금이 들어가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나이가 어린 사람들한테는 사실 그닥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종신보험들을 많이 가입했느냐. 네. 이게 뭐 대부분 뭐 모든 설계사가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수당이 수당이 높아. 수당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주식으로 어마- 따지면 그냥 계속 상한가 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수당이 세기 때문에 세기 때문에 네. 종신보험을 많이들 가입시키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거는 나쁜 보험은 없으나 불필요한 보험을 가입한다 그러면은 보험료 지출이 있기 때문에 나쁜 보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들었어요? 종신? 종신보험 어머니가 하나 있다고 어제 들었는데. 이거 본인 거야 아니면 어머니 거. 어머니가 거? 이제 뭐. 본인을 위해서 가입을 이제 근데 해주신 거죠. 그 네. 얘기를 했어요. 어제도 무슨 쪽지 날라와가지고 어디 생명보험사에서 뭐 어디 대출해 준다고. 근데 주택담보대출인가 뭘 해주는데 그걸 대출을 해주는 거 플러스 보험 상품을 가입을 해야 네. 요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네, 주담대를 해주는데 보험을 가입해야? 그렇죠. 플러스 옵션 상품으로 보험 상품 하나를 걔네가 원하는 걸 가입을 아니,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담대는 그러면 그 보험사에서 주는 주담대예요? 그렇죠. 보험사가 그래? 대출도 해주는데 거기다가 상품 같이 패키징 상품인가 이거 봐. 되나 이거? 그거는 불법인데 불법이에요? 그런 것들. 와, 나 집에 그거는 나중에 이제 감독기관에서 보면은 그건 큰일 날 일인데 와. 대출을 받는 입장에 있어서는 어찌 됐건 의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걸 꺾기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런 게 들어오면은 그걸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 네. 보니까 그거를 가입을 하고 나서 좀 있다가 해약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해약하면 무조건 보험사 돈이지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목청을 높이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네. 왔으니까 네 우리 정프로님 너무 네. 이렇게 노여하지 마시고 아니 여기 저거는 이제 보험을 안 드는 이유가 뭐냐면 불법이구나. 네, 잘 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생각까지는 아닌데 네. 보험을 가입을 해서 네. 내가 나중에 이제 받잖아. 네. 예를 들면 뭐 죽을 때 받는다? 이거 난 아무 의미가 없고 나한테는. 그리고 그 말고 무슨 뭐 다쳐서 혹은 병 걸려서 받는 여러 이제 보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딱 그 이제 기분적으로 안 좋은 건 내가 그걸 가입하는 순간 다 내가 그 병 걸리길, 다 내가 어디 다치길, 그렇죠. 내가 죽길 바라는 것 같은 같은. 눈빛들이 난 너무 싫어. 일단 싫고 그 다음에 아 그렇게 쳐다봅니까? 내가 낸 돈들로 어. 이제 그 보험회사들 엄청 뭐 저 빌딩 짓고 지금 월급 엄청 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 남고 나서 나한테 준다는 건데 확률적으로 보면 물론 그 내가 낸 거보다 더 받는 분들도 계시긴 계시겠지 가끔. 네. 근데 그 확률에 투자하느니 난 잘 로또 사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이거는 이 가입자한테 결코 유리한 게임이 아닌 것 같다. 아무리 봐도. 네. 나중에 네. 그 한 1억, 2억 준다고 쳐? 1980년대 1억이면 그때 집 한 두 채 샀었어요. 지금 1억이 뭐냐고. 그렇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중에 뭐 10억 받는다고 치더라도 20년, 30년 후에 10억이 과연 그게 돈이겠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네. 들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그럼 암보험 요런 거는 네. 만약에 걸렸을 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아니 네. 근데 암보험도 잘 생각해 보면 요즘에 그 국가에서 건강보험이 웬만큼 잘 돼 있어 갖고 정말 아주 특이한 암 아니고서는 생각보다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이게 맞아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정프로님께서는 주식뿐만 아니라 보험에 있어서도 굉장히 해박하기 때문에 저 초특급이라는 출연자가 아니라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왔으면은 걔가 지금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아마 얘기를 못했을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이 알고 계세요. 초특급은 달라요.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정프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게 이제 산정 특례 제도라 그래서 암이라든지 뭐 뇌혈관, 뭐 허혈성, 그 희귀 난치성 질환 같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돈이 많이 깨지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90에서 95%까지 치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암, 특히 백혈병 같은 거 만약에 그 혈액암이죠. 그런 거 걸리면은 아주 집안에 이제 기둥뿌리가 다 흔들렸어요. 그리고 다 뭐 풍비박산 나고 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90에서 95%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제 돈 들어가는 거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암이다. 그러면 예전에는 막 4천만 원, 5천만 원씩 그냥 깨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부에서 다 지원해 주면 실제 환자 본인 부담금은 한 300에서 4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거조차도 지금 정프로님이 가입하지 않은 실비를 가입을 했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 400 중에 70%는 나와요. 그러니까 280만 원 나오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거는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에 걸렸다 그러면은 야 우리 이제 망했어. 모아놓은 돈 다 까먹어야 돼. 지금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부에서 많이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암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이러지 않으면은 뭐 돈 날려서 뭐 완전히 뭐 거지 된다 뭐 이런 것들 지금은 그런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해서 고객들한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정부에서 많이 해주기는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주기는 하지만 치료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무슨 뭐 경제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의 개념으로 보험을 설명을 해줘야지 보험 가입하지 않으면은 아파트 있어도 뭐 그냥 다 날려버린다든가 뭐 몇억 원씩 들어간다든가 무슨 뭐 항암 치료하는데 뭐 약 한 달에 무슨 5천만 원씩 한다든가 이런 택도 없는 얘기로는 지금은 일반 사람들을 설득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요즘에 암보험 그 가입하라고 설득하는 논리는 뭐예요? 요즘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단순히 치료비로서 이거는 이제 충당하는 개념이 아니라 치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직장에 뭐 등한시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는 그러니까 뭐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는 개념으로 해야지 암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은 마치 죽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스티브 잡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분도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돈이 없어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그분이 재산이 몇 조인데 돈이 그렇게 많아도 어찌됐건 예후가 안 좋은 췌장암 같은 경우는 90% 이상 사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망을 한 거지 돈은 얼마든지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환생을 해도 몇 번을 해야 될 사람인데 돈으로 따지면 그래서 단순히 돈의 개념으로 병을 치료한다 이 개념으로 보험을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저 암 치료 잘 되시면 여행 한번 다녀오세요. 보너스 느낌? 보너스 느낌. 그렇게 가면 난 참 모르겠어요. 난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프로님이 마음이 조금 돌아서신 것 같아요 이제. 아니 근데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하여튼 뭐 그런데 이제 그럼 나쁜 보험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아주 어린 나이인데 종신을 이렇게 막 강권한다든지 CI 뭐 이런 것 쪽으로 좀 세게 가면 이런 건 좀 사실 맞지 않는 그런 보험이라는 거고요. 또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연장선상인데 어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그닥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망보험금이라는 걸 알고 나는 이거 가입 안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설계사가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사망보험금만 있는 건 아니고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 라고 해서 연금 전환이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엄마나 아빠 같은 경우에 우리 뭐 자식 새끼 이거 사망보험 이거 넣어서 뭐 하겠어 라고 했는데 갑자기 설계사가 연금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연금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가입하면 되겠네 라고 해서 가입하신 분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수백만 명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지 연금 보험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간혹 설계사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냐면 그게 연금이 아니고 나중에 일정한 나이가 됐을 때 그 보험을 해약을 하면 해약 환급금이 상품마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주는 거를 연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장난이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해약해서 주는 돈이에요? 주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사망보험금 1억짜리로 해서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나중에 이걸 연금을 전환을 시키게 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만약에 오늘 연금으로 전환을 했고 다음에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은 사망보험금 1억은 없어진 겁니다. 왜? 사망보험금 1억을 해약해서 연금 전환을 시킨 거예요. 이거를 모르시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한 2천만 명 있어요 지금. 와.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험을 안 듣나? 그렇네. 말장난이 좀 많네. 그래서 금감원에 가장 많은 민원이 있는 게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제가 예전 방송할 때 내가 막 쌍욕을 쓰면서 막 얘기를 했었어요 방송에서. 그래서 설계사들한테 고소도 좀 많이 당했는데 이거는 사실 고쳐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연금 전환이 아니라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약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연금 전환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보장성 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연금을 받는 거구나라고 나중에는 생각을 하지만 그건 연금 전환이 연금이 아니고 사망보험금을 해약했을 때 해약 환급금을 찔끔찔끔 주는 거를 연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연금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가 나중에 받을 돈을 직접 계산기에 때려보면 얼마 많지 않겠네요. 생각하는 것만큼. 납입한 보험료도 안 되는 거죠. 해약 환급금이니까. 그 정도예요? 대부분 사람 10명 중에 7명은 어떻게 와, 생각을 이건 좀 하냐면 심하다. 10명 중에 7명은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주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죠. 연금으로 전환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뭐 보험회사가 무슨 자선단체입니까? 죽어서도 주고 살아있을 때도 연금으로 주면 보험회사는 뭐 먹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아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면 계약자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납입한 보험료는 주겠지 라고 하시는 건데 납입한 보험료도 주지 않습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해약 환급금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몰라서 가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약간 뭐 보험사를 싫어서 말씀드리긴 보험사 당연히 영업을 해야지. 그렇죠. 당연히. 그 많은 사람들 월급 주려면. 그리고 좋은 보험 필요하신 분들도 아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보험사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가입자들의 기억과 그 다음에 시간에 베팅을 하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내가 한 10년, 20년 지나면 까먹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조건을 가입했는지 사실 잘 몰라요. 모르죠. 네. 그리고 제대로 못 찾아먹는 경우가 난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간이라는 거 예를 들어 20년이라 쳐. 20년 사이에 내가 무슨 일이 생길지 솔직히 내가 지난 20년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 예측하고 생겼던 일이 몇 개나 있어. 없죠. 거의 없죠. 없잖아. 네. 그런데 앞으로 20년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 전혀 모르는데 그 사이에 따박따박 한 달에 매월 틀림없이 그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각종 무슨 페널티로 나는 낸 돈을 못 돌려받거나 아니면 희한한 일들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건 난 굉장히 이 위험한 일을 사람들이 별 위험 의식 없이 이렇게 막 해 나간다는 게 난 대단히 난 신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20년 동안 생길 일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매달 내가 이만큼 낼게요라고 무슨 일이 나한테 생길 줄 알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냥 불확실성에 보험을 들어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정말 무슨 아프다거나 이런 변수에 대해서는 이제 보장을 받는 걸 수도 있지만 그 외에 수많은 일들 내가 일하다가 뭐 도저히 뭐 이 돈 못 낼 처지에 놓인다든지 등등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네, 갑자기 맞아요. 네, 그런 맞아요. 거에 어떻게 이렇게 베팅들을 쉽게 하시는지 난 그걸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지인들이 와가지고 요구르트 하나 주면서 부탁하니까 해주는 거지. 요구르트는 뭐. 또 맛있지. 요구르트는 맛있지. 아니 이런 분들도 좀 뭐 진짜 필수적으로 필요한 보험이 있어요? 뭐 실비나 아니면 뭐 네. 여기 지금 채팅창에서도 막 이런저런 보험을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보험에 대해서 아예 몰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새내기도 네. 어머니가 들어 놓으신 거지. 네, 맞아요. 저는 네. 제가 뭐 든 게 없거든요. 맞아요. 정말 좋은 보험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땐 그런 거예요. 어떤 거요? 보험사의 수많은 보험 상품들을 내가 보고 보험사가 안 들어주려고 하는데 아. 내가 적극적으로 들고 싶어서 든 보험이라면 난 오케이. 아, 근데 대부분은 나한테 적극적으로 설득하잖아요. 그거는 좀 그럼 당연히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만큼 그쪽이 이익이 갈 거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나는 설득할수록 별로 안 듭니다. 근데 그거는 또 정프로님이 또 다시 또 돌이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네.
은행도 어떻게 보면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은행도 예대 마진 차익으로 그렇죠. 예, 예. 거기도 어차피 사기업이거든요. 네네네네. 은행도 사기업이고 증권회사도 사기업, 예. 보험도 사기업이니까 네. 그런 같은 범주에서 놓고 봤을 때 보험회사가 그렇게 뭐 나쁜 데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상품을 만들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사들이 정확히 설명을 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나는 보험이라도 가입하고 싶다. 정 여유가 안 되면 실비라도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명하는 과정, 설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거짓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이제 계약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보험료를 수십 년 동안 수백 수천만 원을 납입을 했는데 나중에 받지도 못할 보험, 고지 의무를 위반해서 받지도 못할 보험에 가입했다라는 걸 나중에 알았을 때 그때는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는 사람이 아주 빡치는 거니까 그렇게 속여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논리예요. 아유, 맞습니다. 네.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네. 하여튼 뭐. 네. 나는 채팅창에 네. 보험회사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아니 그 회사들도 당연히 돈 벌어서 우리 저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 뭐 이익을 내야 되는 회사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또 많은 돈을 아마 굴리면서 또 그 굴리는 것 자체로 아마 이익이 또 생길 테니까 그 돈에서 보험금 아마 지급을 할 거예요. 뭐 그게 당연히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고 거기에 대해서 태클 걸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으나 그리고 그거를 필요로 하는 수요도 있고. 있어요. 예. 있으니까. 네,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네. 너무 큰 기대하시면서 보험에 가입하시는 거는 조금 어리석은 짓일 수 있다는 정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하여튼 저는 잘 안 들고 있다. 여기서 태아보험. 태아보험 뭐예요? 요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태아보험이 뭐야? 태아보험. 아동보험, 태아보험. 요거 왜 궁금해하시는지도 저는 궁금하고. 네, 저는 저런 거 딱 보면은요. 어. 라이브만 한 7년 동안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분이 어떠한 의도에서 질문했는지도 잘 알아요. 네. 자, 그거 이제 간략히 말씀드릴까요? 네. 너무 또 말씀이 또 길면 또 지루할 수 있으니까. 네.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가입하는 게 태아보험이에요. 예전에는 태아보험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가입하면 되지. 그렇죠. 무슨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면서 가입을 해.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태아보험이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예, 지금 이제 우리 정프로님이 보험을 워낙 모르시다 보니까 아니 왜냐면 태아보험이라는 거는 이른바 보험이라는 건 계약 당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태아는 아직 주민등록번호가 안 나왔고 네. 당사자가 될 수 있나요? 그러게. 그래서 일단은 산모 기준으로 들어갔는데 태아는 주민번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태아라고만 기재해서 임신 몇 주인지 기재하는 거예요. 야, 이거 네. 되게 특이한 개념이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를 뭐 더 어떤 이렇게 논리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하고 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네네. 뭐냐면 태아보험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요? 예,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보험은 태어나서 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가입을 해도 문제는 없는데 중요한 건 네.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무리 태어나기 전에 양수 검사하고 기형아 검사를 해도 네. 아프게 태어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죠. 정프로님 이거 인정하시죠? 뭐 확률적으로. 그렇죠. 확률적으로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기가 아프게 태어나면 그때부터는 보험 가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많지는 않은데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아기 주민번호 나오면 가입하면 되지 왜 뱃속에 있을 때부터 비싼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고 앉았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부모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기가 아프게 태어나면 그때부터는 보험 가입도 안 되고 맞네. 혜택 자체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중태아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가입을 해놔야 나중에 아프게 태어나더라도 얘가 100세까지 보장받는 거예요. 와, 가입하고 싶어. 초특급. 제가 그래서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정자보험은 없어? 아니 근데 정자 때부터 우리 정프로님이 태아만 있어 뭔가 왜? 지금 하나 트집을 잡으셔야 되는데 이랬다가는 촉독감한테 지금 넘어갈 수 있다 일단 넘어갈 수 있으니까 좀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설득됐어요. 이거는 필요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태아보험은 제가 볼 때 그러네. 어. 안 아프게 태어나면 걔는 해지하면 되겠군요. 아니 그건 아닌가? 가능해요? 자, 해지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한데 중요한 건 안 아프게 태어났는데 그 이후에 애가 생활하다가 쭉 생활하다가 그 이후에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나 건강할 때 내가 보험 가입을 왜? 나 150살까지 살 건데 이렇게 했었다가 중간에 암이나 무슨 뇌졸중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풍 같은 거 그런 게 왔을 때 이거 본인이 암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걸렸을 때는 그때는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아보험 말씀드린 것처럼 태아보험이 중요한 건 애가 행여나 100명 중에 1명이라도 아프게 태어났을 때는 걔는 가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태아보험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네.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 태아보험을 가입을 하더라도 만기가 짧은 건 가입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끔 설계사들 중에 간혹 그런 설계사가 있어요. 일단 20세면 20세, 30세면 30세 짧은 거 가입해서 보험료 싸게 납입했다가 나중에 성인이 되면 그때는 지가 돈 버니까 그렇죠. 비싼 거 가입하라고 그래. 지금 괜찮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사뭇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결정적인 함정이 뭐가 있냐면 애 30살까지 가입해서 싼 게 된 거는 좋아요. 네. 근데 30살 이전에 애가 많이 아팠어. 음. 아프고 뭐 병원에 자주 다니고 뭐 애들도 아프게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백혈병도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는 30세 만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성인보험으로 가입할 때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보험 기간이 긴 걸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험 기간이 긴 걸로 가입했다가 아예 안 아파버리면 그건 내가 낼 부담이 또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에 대한 이게 확률 게임이에요. 로또 사는 사람이 나는 무조건 1등 될 거야 라고 로또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보험에 대한 의지를 하기 위한 사람들은 가입하는 거고 네. 그렇지 않고 정프로님처럼 나는 무조건 나 정자보험 가입할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 정프로님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필요한 분들이 가입하는 보험이 있음에도 가입할 때는 보험 기간이 긴 걸로 가입을 해서 중간에 애가 아무리 아프더라도 나중에 늙어 죽을 때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을 애초부터 가입을 해라. 전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분만 더 하면 나갈 때 무조건 뭐 사인 하나 하고 나갈 것 같아. 야, 근데 진짜 이제 반대가 5%로 줄었어. 역대급 지지율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네. 저 5% 혹시 설계사분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근데 나는 이게 해야보. 점진적으로는 이게 난 보험업계가 난 우리는 썩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아마 건강보험 보장의 그 범위가 넓어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프게 태어났어. 근데 건강보험으로 다 커버돼. 그러면 사실 보험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내가 어디 아팠을 때 정말 여러 군데 보험회사에서 막 받아갖고 그걸 한번 세계 일주 한번 가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면 네. 그냥 아팠을 때 내 치료비가 많이 들 거에 대한 걱정에 보험을 드는 거라면 네. 점점 그 필요성은 난 줄어들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지금 정프로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네.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제가 이것도 방송에서 했었던 얘기가 있어요. 네. 뭐냐? 우리나라가 만약 무상의료다. 라고 하면 보험은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실비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진단비 하나 가입해서 암에 걸리기만 하면 일단 돈 들어가는 건 없으니까 자 여보 우리 한번 세계일주 한번 합시다 라고 하는 논리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상의료가 아니에요. 네. 아직까지는 본인의 돈이 들어가요. 본인 환자 본인 부담금이라 그래서 본인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까지는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무상의료다 그러면은 무상의료인데 내가 나와서 이렇게 떠들지 않습니까? 초특급은 사기꾼이에요. 그러면 무상의료인데 왜 보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마 방향성은 그쪽으로 좀 더 가지 않나. 보장성이 좀 확대되는 방향으로. 근데 제가 호주에 있었잖아요. 호주. 호주는 무상의료예요. 호주는 그래요?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네, 맞아요. 약값도 싸고 퍼블릭 하스피털에 가면 뭐 수술하고 뭐 이런 것도 웬만하면은 네. 거의 다 공짜로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예 말씀해 보세요. 예. 제가 십자인대 나갔었잖아요. 축구하다가 십자인대 수술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면제 받았잖아요. 그 일부러 아니 지금 보험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면제받은 거를 지금 그 원래 아는 얘기니까 아, 예. 십자인대가 네.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쩔뚝거리면서 병원을 갔습니다. 갔는데 십자인대 수술이 십자가 나가서 네. 쩔뚝거리는데 1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수술 받는 데까지. 아, 정부로님 처음 들으신 것 같은데. 처음 들으시죠. 무상 네. 의료한 국가가 다 마찬가지예요. 네. 좀 그렇지. 영국도 좀 그렇고. 근데 제 그 뭐지 사립학교 다니는 그 이렇게 친구들은 이런 타 보험이 네. 다 있어요. 아, 걔네들은 민영보험이? 이제 민영보험이 있어서 사병원에 가서 네. 우리나라처럼 그 보험비로 처리를 해서 수술을 빨리 그리고 좋은 의사한테 받는 네. 거예요. 네. 약간 그런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 제가 아는 사람도 캐나다에 살고 있거든요. 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암에 걸린 게 아니고 아는 지인이 암에 걸렸는데 암 수술을 하려면 동네 일단 의원에 갔다가 거기서 진료 의뢰서를 받아서 3차 의료기관을 가야 되는데 3차 의료기관에 가면 기본적으로 막 4, 5개월씩 걸린다는 거예요. 그 전에 안 걸려서 죽는데요.
정말 죽기 직전까지는 이 사람 치료를 안 한다는 맞아요, 거예요. 새치기로 맞아요.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단점이기 때문에 네네. 캐나다에 있거나 아까 말씀하신 영국에 있는 분들은 한국의 주민번호를 그대로 냅두면서 보험을 가입을 해놔요. 실비도. 실비도 가입을 해놨다가 나중에 캐나다나 영국에서 치료받으려면 몇 달 걸린다라고 하면은 한국에 와서 수술 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정프로님 마음이 좀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아, 뭐 좀 재미있네요. 재미는. 재미는 있네요. 워낙 또 우리 선생님이 아주 그 에너지가 넘치는 넘치니까. 분이라 네, 듣기도 아주 좀 재밌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만 더 여쭤보고 끝낼까요? 그럼 저는 아예 보험 이런 거를 잘 모르는데 네. 제가 좀 약골이어서 네. 아프긴 좀 아파요. 제가 살이 뭐 굉장히 피부가 하얗신데. 수술을 진짜 많이 했고 좀 많이 자주 아프거든요. 네. 그게 이제 여자들한테 어필 포인트거든요. 야, 너무 아프다. 약하다. 네, 그래서 나 좀 도움 받아야 된다. 무릎 좀 빌려달라. 집으로 와 못 나가겠어 아파서. 아 그랬는데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보험을 뭐 이것저것 제가 아픈 거에 대비해서 좀 든다고 치면 네. 제 수입의 어느 정도를 적정한 수준이냐? 보험비로 내는 게 좀 네. 적정한 건지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그것도 제가 항상 이 방송을 통해서 드리는 말씀이 뭐가 있냐면 어떤 사람의 수입이 만약에 한 집안의 가장이에요. 그리고 네 식구예요. 네 식구인데 수입이 300만 원이에요. 근데 많은 설계사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수입의 10% 정도는 보험료로 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한 달에 총 수입이 300인데 이거 가지고 네 식구가 먹고 삽니다. 근데 10%라 그러면은 30만 원이거든요. 30만 원 빼면 270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수입이 1억이에요. 1억인데 10%만 1,000만 원 아닙니까? 1,000만 원을 내더라도 그 사람은 나머지 9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월 수입의 어느 정도까지 보험료로 납입을 할 수 있느냐. 사실 이거는 거의 말장난에 가깝습니다.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좀 된다 그러면 여유 되는 부분만큼 내가 뭐 생활하는데 지장 없을 정도, 그 정도까지는 보험료로 납입해도 상관은 없으나 근데 정말 여유 자금이 안 돼요. 여유 자금도 안 되고 물론 보험 많이 가입하면 좋겠지만 그 정도로 뭐 이거 보험 가입했다가는 우리 집 뭐 햇반도 하나 뭐 돌려먹지 못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실비만이라도 가입을 하셔야 돼요. 실비. 네. 실비 정도. 진단비나 그런 거는 나중에 로또 되고 주식해서 그냥 뭐 상한가 막 계속 치고 했을 때 그때 암이라든지 뭐 뇌졸중 뭐 급성심근경색증 수술비 입원비를 그때 종합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되는 거지. 필수는 실비. 그렇죠. 실비 왜 우리나라가 무상의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비는 기본적으로 가입을 해놨다가 마치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책임보험하고 똑같은 거죠. 아, 실비만 해놓고. 실비만 해놓고 나중에 여유됐을 때 하면 되는 거지. 그다음 단계는 뭐 종합보험. 그다음에 이제 종합보험이죠. 종합보험. 무슨 뭐 암 진단비라든가 네. 뭐 중풍 진단비 그게 우리 뇌졸중이라고 하는 건데 그다음에 종신. 뭐 이제 종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 집안의 가장은 네. 종신보험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왜 사망보험이 어차피 있어야 되는 거는 맞으니까. 근데 종신보험도 저는 가입하지 말라 그래요. 아. 아기가 클 때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는 정기보험을 가입해야 돼요. 정기보험. 네, 정해진 기간이라 그래서 정기보험. 그러니까 아기가 만약에 큰 애가 5살이고 작은 애가 2살이다. 그러면 20년짜리 정기보험만 가입하면 돼요. 그러면은 큰 애가 25이고 작은 애는 22살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 컸기 때문에 아빠에 대한 사망보험이 굳이 필요 없어요. 근데 5살이나 그 2살 사이에 때는 먹는 일이 생기면 그렇죠. 5살이나 2살 때는 혹시라도 아빠가 사고가 있으면은 엄마가 힘들어요. 생계가 힘들어지니까.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딱 20년짜리 정기보험을 가입하면 되는데 네. 정기보험은 종신보험에 비해서 수당이 8분의 1, 10분의 1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설계사분들이 잘 추천 판매 안 안 하는구나. 해요. 잘 안 해요. 정기보험은 그럼 20년 동안 1억 정도 내고 네. 그다음 뭔 일 생기면 얼마를 줘요? 20년 동안 그거는 사망보험금을 정하기 나름인데 네. 1억을 정했으면은 20년 동안 월 보험료는 대략 한 2만 원, 2만 몇천 원 왔다 갔다 하죠. 20년에 2만. 20년 동안 2만 얼마씩 쭉 내다가 그 사이에 사고로 혹시라도 사망을 하면 1억이 나오는 거고 사망하지 않으면 20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거예요. 아, 그냥 없어져요?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정프로님이
눈썹이 딱 올라가면서 없어져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동차 보험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동차 보험 1년 동안 무사고라 그래서 야 나 또 돈 낸 거 빨리 야 보험료 돌려줘 이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건 100%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멸되는구나. 그런데 그러면 나는 소멸되는 거 싫으니까 나는 종신보험을 할 거야라고 한다 그러면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20만 원씩 하니까 그거는 맞네.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정기보험을 넣으면 되는 거고 나중에 여유가 됐을 때 암 진단비라든지 뭐 그런 거는 나중에 넣어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항상 드려요. 정기보험, 실비보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보험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제가 입을 털 게 지금 너무 많은데 시간이 한정적이라 시간은 이제 오늘은 다 됐고 한 번 더 좀 모셔야 되겠네요. 네, 약간 저 지금 사인까지는 아니고 약간 그 저 약관 좀 봅시다 정도까지 왔거든요. 제가 그냥 큰 거 하나 건져가네요. 마음이 돌아서지 않는 분인데 정기보험 정기보험을 얘기한 설계사가 저 한 번도 못 거의 들어봤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왜? 나는. 수당이 적으면 잘 안 팔아. 정기보험. 정해진 기간에만 보장받는다 정해진 그래서 기간. 정기보험을 오케이. 방송에서 처음 얘기한 사람도 저예요. 대신 이거 소멸성이다. 소멸성이에요. 환급형으로도 가입할 수 있지만 환급형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때는 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렇겠죠. 더 비싸지고 보험료도. 오늘 방송 괜찮네요. 처음에 보험 이랬을 때 좀 장벽이 있었는데 마음의 장벽이 있었는데 태아보험, 뭐 정기보험, 실비보험 얘기하면서 지식도 얻어가고 좀 마음이 풀렸습니다. 네. 예, 정프로님 감사드립니다. 주머니에서 요구르트 쓱 꺼내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 보험회사 저 직원분들 이렇게 주머니에서 볼펜 꺼낼 때가 제일 무서워. 자, 사인할 때가. 네. 자, 오늘 정말 저 수식어가 초특급, 예? 네. 초특급. 전혀 과하지가 않네요. 정말 초특급이시네.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네, 재밌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드립니다. 종종 우리 보험 관련해서는 네. 한 번씩 좀 나와주시면 좋겠어요. 많이 좀 불러주시고요. 네. 지금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네네. 이 보험 때문에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정말 수백만 명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왜 드러내놓지 못하냐면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걸 왜 못 드러내냐면 아는 지인들한테 드러냈다가는 또 막 설계사 또 오는 거예요. 또 와서 기존 거야 쓰레기야 이거 누가 이거 가입하라 그래서 하면서 다시 또 신규로 가입을 또 받으니까 맞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했던 거 또 해약시키고 또 가입하고 또 다른 친구가 갑자기 연락 와서 오면 또 해약시키고 또 가입하고 하니까 맞네. 지금 많은 국민들이 골마 있어요. 내가 가입한 게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 초특급 방송을 딱 보니까 좀 잘못 가입돼 있는 것 같은데 말은 못해. 이거를 친구한테 얘기했다가는 막 전화 끊자마자 바로 집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친구가. 야, 나 네가 전화할 줄 알고 나 집에 도착했었어. 야, 이 보험으로 해라고 하니까 무서워서 꺼내지를 못하니까 그냥 아예 무보험으로 가든가 아니면 내가 가입한 보험을 내가 또 가입하느니 이거라도 안고 갈 거야라고 해서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제가 조그만의 약간 희망이라도 좀 드리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필요하실 때 초특급 저 입터는 거 다시 한번 좀 봐야겠다라고 하면은 불러주시면 네. 그때 맞게끔 또 제가 또 재밌게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유튜브를 하시는 거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초특급. 네, 보험왕 초특급으로 활동하고 보험왕 있습니다. 초특급.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보험왕 초특급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종종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보험. 오늘 약간 제가 흔들렸어요. 밖에 나가면 왠지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잠깐 앉아보시라고. 뒷문으로 나가야겠습니다. 네. 제가 웬만한 정말 그 전화는 정말 많이 받아도 네. 그냥 흔들림이 전혀 없는. 그렇죠. 저분 말씀 진짜 잘하시네. 초특급이시네. 대단하십니다. 자, 그럼 하여튼 오늘은 네. 이런 컨텐츠를 한번 여러분 만나 뵙고요. 이렇게 나만의 어떤 비법, 나는 이 분야 고수다. 꼭 뭐 주식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주변에 고수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소개 좀 시켜주시고요. 저희가 출연료도 조금 드립니다. 네, 많이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명민준 앵커는 내일 아침 다시 뵐까요? 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